좋아요, 구독.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 4월에 첫 거래 그리고 2분기가 딱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한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 관련해서 좀 알아볼 게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고용지표 관련된 거 일단은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 가지 조금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일단 지표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 매달 첫 번째 주는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 있을 때, 그러니까 주요 지표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도 크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컷이 날 확률 그리고 기도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시고 특히나 노동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뭐 CPI라든가 그리고 PC라든가 이런 주요 지표들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밤을 새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극대화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 있었고요.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죠. 우리 구인이직 보고서 지표 있습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를 간단히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구인과 구직이 있죠. 네. 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1.9 대 1.0까지 작년에 갔었고 이 비율이 현재는 1.4 대 1.0까지 일단은 내려온 상태다. 나를 원하는 기업이 더 많으면 임금 인플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게 좋다. 일단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더 낮아져야 됩니다. 자, 수요일 날 일단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21시 15분에 미국 ADP 비농 지표가 일단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일단 먼저 볼게요. 자, 미국 실업률 그리고 노동지표 위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비농지표, 전미 비농지표입니다. 모든 미국의 데이터를 금요일 날 일단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표들은 선진입할 수가 있어요. 매매하실 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때는 선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선진입 안 하고 있고 선진입하지 않고 대응하시는 것. 물론 지표 발표 후에 진입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ADP4에서 먼저 수요일 날 비농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약합니다. 전미가 아니라 로컬로 일단은 하는 거기 때문에 약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실 만한 틱수는 준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 요거 있고요. 원유 재고 지표 일단 있고 목요일은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네. 목요일도 굉장히 좋은 지표 있다.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 수, 목, 금 전부 다 여러분들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 그리고 내일 또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 방송을 일단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1회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에는 원래는 제가 공개 방송에 굉장히 좀 약한 사람이었는데 네. 최근 1년 사이에는 공개 방송에서 거의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동지표 위크가 한 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 있습니다. 한 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때 수익도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니까 내일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겠고요. 자, 아까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네. 정리. 자, 일단은 경기 사이클 한 번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이요. 경기를 보려면 1, 2, 3, 4만 알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 그 다음에 3번 구간, 4번 구간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0을 기준으로 하고요. 0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이 곡선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여기에서
1번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2번 구간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부작용, 후유증이 생긴다. 이 후유증은 뭡니까?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여기에서 연준은 뭐를 해요? 피벗을 한다. 돌리죠? 피벗을 한다. 이 피벗이 뭐예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뭡니까? 리커버리. 리커버리 구간으로 일단은 가게 되죠. 회복기, 경기 회복기. 그 다음에 경기 회복기를 거쳐서 뭡니까? 경기 활성기, 활성화.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면 여기에서 또 뭡니까? 1번으로 다시 오는 거죠. 금리 인상, 후유증, 금리 인하, 회복기, 활성화. 또다시 1번으로 간다. 그래서 경기는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아시면 된다. 자,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 후에 바로 뭡니까? 금리 인하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금리 인상 후에 추이를 보고 금리 동결을 하고 추이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을 하고 피벗 금리 인하를 하고 이게 사실 사이클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고요. 이 경기 사이클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세대든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나타나야 금리 인하를 하면서 리커버리가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실업률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7%입니다. 7%. 7% 이상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그래야 뭡니까? 후유증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리커버리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좋은 거냐? 아니, 실업률이 지금 낮아지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자, 항상 병을 고치려면요. 자, 약을 써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이 너무 고착화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인플레가 잡혀야 돼요. 인플레가 잡혀야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는 2%입니다. 자, 연준이 만약에 인플레를 3%로 일단 책정을 했으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혔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2%를 얘기하고 있는데 2%로 잡지 말자 기준을 3%로 하자. 그럼 금리 인하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연준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2%가 굉장히 균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2%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3%대란 말이에요. 3%대. 네. 3%대. 3%대예요. 인플레가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뭐예요? 돈을 푸는 겁니다. 시장에. 시장에 돈을 또 풀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겠죠. 4%, 5%로 높아져요. 자, 그러면 금리를요, 여러분, 인하를 해도 지금 파월이 얘기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0.25 3번이에요, 거의. 이게 0.75거든요. 지금 금리가 5.5%예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로 하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왜? 은행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매기니까. 자, 그러면 5.5에서 0.75 빼보시면 4.75 정도 나오나요? 맞나요? 자, 4.75예요, 여러분.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 지금 금리가. 이게 고금리예요, 여러분.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4% 5%대로 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고물가예요. 네. 그럼 뭡니까 이게? 고금리와 고물가예요.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가장 현대 사회 경제를 가장 현대 사회에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주체들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죠.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가장 피해야 할 가장 후진적인 경제 정책을 써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자, 고물가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자, 고물가예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해야 돼요. 네. 경기 사이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고금리예요. 금리를 더 올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고금리예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시장에다 돈을 더 풀어야 돼요. 시장에 돈을 더 풀면 인플레가 가속화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고물가예요. 고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고물가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해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해답이 뭐가 있냐면 시간이 해결해줘요.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해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상처의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 어차피 미국의 상황이 우리한테 미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요, 예. 연준도 저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게 연준이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중간에 기조가 바뀌기는 했는데 네. 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노 랜딩까지 나왔어요. 네. 노 랜딩은 지금 제가 경제학 전공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이게 노 랜딩이라는 게. 예. 왜냐? 경기 침체 없이 아니면 경기 하강 없이 그대로 회복기로 간다라는 이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기는 한데 네. 예.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려면 조금은 아파야 되거든요. 조금 아파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약 처방을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리커버리가 되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더 아파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 학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뭐 결론은 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 뭡니까? 아직 금리가 높아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인플레가 더 심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연준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와 실업률에 관련된 건데 자, 원래 필립스 곡선이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실업률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통상적인 필립스 곡선이라고 보면 제가 주장을 한 거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폴 볼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4% 올렸어요. 최고 금리가 22%까지 갔습니다. 지금 5.5%의 금리 상황에서 죽겠다 하죠. 80년대는요,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 네. 22.1%까지 갔어요. 금리가요. 22%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금리 정책을 펼쳐야 실업률도 선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걸 제가 2년 전부터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거고, 자, 조금 늦었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이론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금리 동결인데 동결 지금 계속 반년 정도 가고 있죠. 금리 동결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왜? 고물가. 지금 고물가입니다. 고금리. 지금 고금리죠. 고금리의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해결책을 쓸지
정말 관심 있게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아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몇 번으로 배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뭐 나중에 가서 네네. 상품 주시는 건가요? 댓글로 한번 받아보죠. 아, 저희가 그럴까요? 상품은 네. 네네네. 저는 일단 인상? 인하는 네. 하지 않을까. 아, 이나 오케이. 네. 저도 이나는 한 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나는 한 번 하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서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옵션이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경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미국이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향후 2년, 3년, 5년 있다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거시적인 이야기를 통틀어서 들어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혼자서는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당장 내일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이 항생 그리고 국내외 해외 선물까지 어떻게 좀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해주고 계시는지 그럼 무기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공개 방송 하단의 자막 통해서 꼭 빨리 참여해 주셔서요. 내일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차트 이야기는 어느 차트일까요? 네, 2분 남았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일단 보시는데요. 골드 차트든 항생 차트든 뭐 나스닥 차트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충실하자라는 건데 자, 처음부터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려면 네. 5일선에 일단은 충실하셔야 됩니다. 5일선에. 자, 해외 선물은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향성에 관한 설정. 그렇죠? 방향성. 그 두 번째가 타점입니다. 요 두 가지 방향성에 관한 설정과 타점 요 두 가지가 합리적인 선택을 도출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존하고 수익을 지키실 수가 일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법 중에 5일선 기법이 있죠. 5일선 기법. 5일선 기법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혹은 매도 쪽이면 음봉입니다. 음봉의 종가 진입. 자, 요거는 제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누구나가 다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법 적용을 해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론적인 바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기법 적용하시면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자, 5일선은 뭡니까? 물론 3일선도 있고 7일선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기 추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이평선이 5일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 5일선이 밑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매도 방향. 5일선이 위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매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추세를 매도 쪽으로 주고 위로 간다라는 것은 추세를 위쪽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단타 매매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법을 적용시키셔야 된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